천마의 재림, 재고와 극빙 산맥의 시련과 절박한 시간. 1. 북쪽 경계, 얼음의 땅 진입. 우리의 마차는 흑막 땅의 연락체 극천을 물리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마차는 밤낮 없이 맹렬하게 북쪽으로 달렸다. 맹호철은 마차를 모는 동안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천문지는 맹호철 옆에서 혹시 모를 적들의 습격에 대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틀 밤낮을 달려 우리는 마침내 강호의 북쪽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다. 이곳은 바로 극빙 산맥의 초입이었다. 이 거대한 산맥은 강호의 북쪽을 수천 리에 걸쳐 가로막고 있었다. 산맥의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 봉우리들은 언제나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마치 세상이 끝난 듯이 차갑고 황량했다. 하늘은 항상 짙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땅은 검은 돌과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푸른 나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흰색과 회색의 차가운 물감으로 칠해진 것처럼 보였다.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추위는 마치 살아있는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의 옷 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마차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우는 소리를 내며 귓가를 스쳤다. 맹호철이 마차를 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과 힘듦으로 가득했다. 그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가르쳐준 한빙장의 기운을 온몸에 둘러야 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주먹만은 마차 고삐를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천문진도 마차 뒤에서 끊임없이 기운을 순환시키며 이 무서운 추위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도련님, 이 추위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합니다. 도련님께서 주신 옷이 없었다면 저희는 벌써 얼어붙었을 겁니다. 명은 어떻게 이런 곳에 본거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맹호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의 입김은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었다. 그는 추위 속에서 마차를 몰고 있는 자신의 몸에 경외심을 느꼈다. 이것이 도련님의 무술 덕분이다. 도련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나는 마차 안에서 창밖에 얼어붙은 산들을 바라보았다. 명, 너는 왜 이곳을 택했는가? 너의 훔친 힘이 너무 뜨거워서 이 차가운 기운이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너의 사악한 의식에 이 순수하면서도 위험한 얼음의 기운이 필요했던 것인가? 이 추위는 너의 탐욕만큼이나 거대하구나. 나는 이 추위를 이용하여 나의 힘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야 한다. 마왕의 훈련 추위를 힘으로 바꾸다. 나는 마차 안에서 맹호철과 천문진에게 계속해서 한빙장 수련을 시켰다. 마차 안에서도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땀을 동시에 내뿜으며 수련에 집중했다. 호철아, 문진아, 너희는 추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육체와 마음의 한계와 싸우고 있다. 너희 몸속의 천마성 천공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추위를 너희의 힘으로 만들어라. 이 얼음의 힘을 너희의 내공 속으로 흡수해라. 추위가 너희의 방패가 되게 만들어라. 나는 그들에게 마왕의 힘을 극한의 추위 속에서 단련하는 비법을 전수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은 잃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 마왕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단단하고 강해졌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불꽃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맹호철의 심리 변화와 성장. 맹호철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강한 희망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망나니 도련님 때문에 울던 약한 무사가 아니다. 도련님의 가르침은 나의 몸을 새로운 강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 추위를 이겨내면 나는 도련님을 따라 명을 물리칠 수 있다. 나는 천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주먹에서는 미세하게 서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천문진의 심리 변화와 성장. 천문진은 침착하게 수련에 임했다. 도련님의 힘은 정말 신비롭다. 이 추위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도련님의 기운은
이 추위를 나의 방패로 만들라고 가르치신다. 명의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나는 이 힘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나는 도련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는 마차 안의 가장 추운 구석에 앉아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희미한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다. 3. 절박한 시간, 닷새의 압박. 우리가 극빙 산맥으로 들어선 지 사흘이 지났다. 이제 명예 의식이 시작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뿐이었다. 닷새 안에 우리는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 명의 본거지를 찾아내야 했다.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 시간의 압박은 나에게 강한 긴장감을 주었다. 나는 마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내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닷새 시간이 부족하다. 명은 분명히 나의 추격을 예상하고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동원하여 나를 막으려 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매복과 방어를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게 뚫고 지나가야 한다. 나의 복수는 지연될 수 없다. 명은 나에게 훔친 힘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명에게 갈 때까지 나의 힘을 최대한 숨겨야 한다. 우리는 좁고 험준한 흑룡 협곡으로 들어섰다. 이 협곡은 수백 년 전의 거대한 지진으로 갈라진 곳으로 양쪽 벽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그 위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마치 용이 울부짖는 것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협곡 안은 마치 영원한 밤의 감옥처럼 어둡고 으스스했다. 맹호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이 협곡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흑막당이 위에서 바위를 굴리거나 독침을 뿌린다면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너무 좁습니다. 도련님, 제가 먼저 정찰을 다녀오겠습니다. 안 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힘이 그들의 눈에 띄면 안 된다. 내가 처리한다. 나는 나의 마왕의 힘을 끌어올렸다. 나의 몸 주변에는 아주 미세한 검은색 기운이 소용돌이 쳤다. 나는 그 기운을 협곡의 높은 벽을 향해 쏘아 올렸다. 치앙! 크앙! 검은 기운이 협곡 벽에 닿자 차가운 얼음과 단단한 바위가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파괴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게 만들어졌다. 바위들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고 얼음은 소리 없이 녹아내렸다. 이것이 바로 마왕의 정교하고 무서운 힘이었다. 나는 적들이 나를 눈치채지 못하게 침묵 속에서 위협을 제거했다. 맹호철과 천문지는 나의 힘 앞에서 숨을 멈췄다. 그들은 나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가진 힘이 이 세상의 모든 무술을 넘어선 궁극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경계의 해제와 안심 협곡을 통과하는 내내 나는 천형보를 사용하여 마차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다행히 흑막당은 아직 이곳에 매복조를 배치하지 못했다. 명은 나의 추격을 예상했지만 내가 이렇게 빨리 북쪽으로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흑룡 협곡을 벗어나 넓고 평평한 백설평원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주변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시야는 넓어졌지만 이곳은 흑막당이 매복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매복할 곳이 없기에 적들은 반드시 정면 대결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마차를 세우게 했다. 멈춰라. 주변의 기운이 이상하다. 비와 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4. 청접의 경고 소설화의 메시지. 우리가 흑룡 협곡을 벗어나 넓고 평평한 백설평원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평원은 사방이 막힘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끝없이 펼쳐진 눈과 얼음의 지형은 오히려 흑막당이 매복하기 가장 좋은 장소처럼 느껴졌다. 매복할 은신처가 없기에 적들은 반드시 정면 대결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맹호철과 천문진에게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후 하늘에서 날아온 푸른 빛을 응시했다. 그것은 바로 비와 각의 비밀통신 수단인 청접이었다. 청접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그 밝은 빛을 잃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청접과 종이 푸른 나비는 나의 검은 도포 위에서
순식간에 작은 종이로 변했다. 그 종이는 얇고 질겼으며 그 위에는 소설화에 급박하면서도 단정한 필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종이를 펼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메시지의 내용 종이의 내용은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절박했다. 천마 도련님께 시간이 없습니다. 명의 의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알아낸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도련님께서 가시는 길, 이 백설 평원의 끝에는 흑막당이 만든 암흑관문이 있습니다. 그곳은 명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관문은 명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한 명인 빙천이 지키고 있습니다. 빙천은 도련님의 파멸수를 막기 위해 특별한 무술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련님을 여기서 마가명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빙천은 극도로 차가운 기운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그의 별명은 얼음심장이며 그의 힘은 절정 고수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명의 의식이 닷새 후에 시작됩니다. 단 하루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왕의 분석 나는 종이를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빙천. 명은 이제 단순한 암살자가 아닌 자신의 핵심 부하를 내보내 나의 시간을 지연시키려 하는군. 나의 파멸수를 막을 수 있는 무술이라. 흑막당 내부에 나의 힘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배신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닷새라는 시간이다. 명은 나의 귀환을 막기 위해 가장 차가운 무사를 보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나를 이 얼음의 땅에서 붙잡아 두어 의식을 완성할 시간을 버는 것. 나는 맹호철과 천문진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과 함께 강한 적개심으로 굳어졌다. 빙천이라니 그는 강호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의 얼음 검술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의 심장을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도련님,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맹호철이 용감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도련님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천문진도 칼을 뽑아들고 결의를 다졌다. 빙천이 아무리 강해도 저희 도련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시간을 아끼셔야 한다면 저희가 그의 발을 묶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걱정 마라. 그의 차가운 기운은 나의 마왕의 기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얼음은 나의 혼돈의 힘 앞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말대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오, 마왕의 결의와 최후의 명령. 나는 빙천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명의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나는 빙천을 처리하는데 단 한 시즌약 2시간도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적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맹호철과 천문진을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명령이었고 그들은 복종해야 했다. 호철아, 문진아, 너희는 마차를 타고 내가 지시하는 길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한다. 내가 빙천을 막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의 임무는 나를 믿고 가장 빠르게 명의 본거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맹호철은 주저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도련님을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강한 죄책감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련님, 그럴 수 없습니다. 빙천은 절정 고수입니다. 저희가 도련님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도련님을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리고 나의 전략이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함을 넘어선 차가운 강철 같았다. 너희가 여기서 싸우면 시간을 낭비한다. 너희의 힘은 아직 명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너희가 마차를 몰고 명의 본거지를 향해 달려야 나는 빙천을 가장 빠르게 처리하고 너희를 따라잡을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의 손에서 나오는 기운은 그들을 진정시켰다. 나를 믿어라.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약한 천가 도련님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나의 희망이자 나의 미래이다. 너희는 명의 심장을 향해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천문지는 나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도련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무사히 저희를 따라잡아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도련님 없이는 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결의는 확고했다. 걱정 마라. 빙천 같은 무사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밤의 그림자처럼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나는 마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눈보라가 나의 검은 도포를 휘감았다. 나는 마차를 지키는 맹호철과 천문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출발. 명의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 절대 멈추지 마라. 6. 고독한 마왕의 발걸음. 맹호철은 눈물을 머금고 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마차는 백설평원의 눈밭을 가르며 희미한 점처럼 빠르게 사라져갔다.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은 나에게 강한 책임감과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안전하게 명의 본거지에 도달해야만 나의 복수는 완성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 남았다. 내 앞에는 백설평원의 끝과 그 끝에 숨어있는 암흑관문, 그리고 빙천이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오직 나의 심장만이 뜨거운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나의 검은 칼을 뽑았다. 칼날에는 마왕의 혼돈된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빙천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나의 걸음은 복수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운명과 같았다. 빙천, 너는 너의 주인을 위해 나섰지만 너의 충성심은 오늘 밤 너를 영원한 얼음 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복수 앞에서는 모든 것은 파멸할 것이다. 흑막당의 무사들이여, 너희는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천형보를 사용하여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나의 발자국은 눈밭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빙천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왕의 추격을 멈추는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빙천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찼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나의 검은 칼을 휘두르며 대답했다. 나는 내 주인의 그림자를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시간을 줄 생각이 없다. 빙천과의 싸움이 이제 차가운 얼음과 검은 혼돈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마왕의 복수 여정에서 가장 차가운 시험이 될 것이다.